매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2023년 주식시장도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커다란 변동성을 가져왔는데요. 연초에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하 이슈는 오히려 2024년으로 옮겨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높아진 금리 수준에서 제한적인 경기 회복과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팽팽한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감이 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울함이 가득한 주식시장 전망 속에서 오히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업종을 주식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기 둔화및 침체가 오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일부 기업들은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기도 하는데요. 필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독점 및 전문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 등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따른 소비 하락으로 재고에 대한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앞서 말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커진 이자 등은 기업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국내 업종별 순이익은 2024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예상치가 상당히 하락 조정되었고 2024년에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도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경기 둔화 및 경기 침체 전망 속에서 은행의 사업 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중은행의 이익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기 침체 사례를 보더라도 주식시장 대비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은 이익의 안정성이 빛을 발하는 업종이었고 저는 그중 하나가 은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사실 은행주에 대해서는 연초에는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은행주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은행들이 쌓아놨던 체력이라든지 좋아진 체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배당 성향 상향이라든지 분기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서 소각까지 이뤄지는 이러한 몇 년간의 꾸준한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감이 엄습한 금융시장에서 따스한 온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의외로 금융주 중에 특히 은행주가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은 무엇보다 은행주가 재밌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은행주 하면 그동안 재미없었던 주식으로 대표 종목으로 언급되고는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은행주가 재미없었던 이유는 가장 구조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의 마진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바젤3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변화, 코로나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은행들이 선제적인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5년간 은행주들 실적이 좋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주가 재밌어지는 첫 해가 저는 2024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업 전망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조한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대출 규모에서 나오는 이자 이익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2023년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면서 유동화 증권 쪽에서 이제 손실이 좀 기도 하고 이익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유동화 증권 쪽에서 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 때문에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과거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 높은 거를 감안한다면 실적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금융업 수익의 비중은 상승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내용을 잘 보시면 24년 실적이
작년에 22년 7월에 예상한치가 전체 코스피 수익에서 17.3%를 차지했다면 이게 올해 1월, 6월, 11월을 거치면서 각각 24%, 29%, 최근에는 32.4%까지 상대적인 수익 비중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은행의 이익은 사실 소폭 상승하기보다는 플랫하게 유지가 되었거든요. 컨센서스 예상치 자체는. 근데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IT 등 타 업종 대비 상대적인 수익 매력을 증가할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은행주가 재밌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은행주를 사두시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이 안 나는데 굳이 은행주를 또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로 배당을 얘기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2, 3년 전부터 시중 은행들 중에서 몇몇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시작했고요. 일부 은행들은 또 반기 배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은행의 배당 수익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고채, 코스피 배당 수익률 정기 예금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을 후에 소각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자본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는 은행주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